짜게 먹으면 고혈압, 성인병 아니냐. 근데 왜 소금 먹으라고 하냐.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도 못 드시고 계신 분들. 첫 번째는 이제 소금 차 형태로 드시는 건데 고혈압, 당뇨, 치매, 암, 불필요한 노폐물들, 중금속, 찌꺼기들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마트에서 파는 소금 중에서 안녕하세요. 지식의 맛 구독자 여러분. 짠맛의 힘 그리고 치유본능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소금이 좋다 하니까 또 갑자기 다짜고짜 소금물부터 타서 마신다든지 그러시지 마시고 드시는 식사의 간부터 좀 챙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고 항상 밥상에 이 간장 종지가 있었습니다. 간은 각자 알아서 해라. 이게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싱겁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더 간을 해서 먹는 거죠. 소금이 필요한 정도는 각자 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감각을 회복하시는 게 사실 먼저거든요. 그래서 식사에 간을 잘 하시면 독소도 해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불필요했던 것들 좀 빼내면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채소를 먹을 때도 무쳐서 간을 해서 드시잖아요. 데쳐서. 아니면은 겉절이처럼 다 간이 된 거죠. 이 그냥 채소를 먹으면 사실 그 안에 있는 독성이라든지 소화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간을 잘해서 먹으면 탈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 소화에게 중요한 원료입니다. 위액의 원료기도 하고요. 췌장액의 원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간을 잘 하셨을 때는 우리 몸에서 소화액이 잘 나오고 침분비도 잘 되기 때문에 소화도 훨씬 잘 되고 효소 활동도 도와서 드시고 나서도 속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래서 특히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드실 때 간 잘 하시고 육류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화시킬 때도 반드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을 잘해서 드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드시는 음식에 간을 잘하는 것부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도 나는 좀 부족하다 했을 때 따로 소금을 드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는 이제 소금 차 형태로 드시는 건데 농도는 우리 인체 염도와 맞는 0.9%에서 1% 정도 되는 염도로 드시면 드시기가 괜찮습니다. 난 조금 더 싱거우면 좋겠다 하시면 전후로 조절하시면 좋고요. 보통 300ml 기준으로 하면 3g, 2g, 3g 정도를 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물인데 이 소금물을 타서 주로 이제 이동을 하신다든지 바깥에 학업을 하거나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돌아다니는데 수분 보충을 해야 된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잘 타서 갖고 다니시면서 물 대신 드시는 방법도 좋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몸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내 몸이 수분이 잘 채워져서 피로도 훨씬 덜하고 집중력도 좀 좋아지고 그리고 건조함이 많이 방지가 되면서 안구 건조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부 건조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보완이 됩니다. 또 하나는 소금을 그냥 이렇게 털어 넣으시고 물로 삼키는 방법이죠. 저 같은 경우도 소금차도 마시지만 좀 많은 양을 먹어야 될 때는 소금 털어 넣고 이렇게 물을 마시는 방식으로 먹는데요. 일반 물도 괜찮지만 보리차 괜찮고요. 우엉차도 좋고 즐겨 드시는 그 물이 있으시면 그 물하고 같이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다양한 소금 종류가 있고 다양한 용도가 있습니다. 요리에 쓰실 때는 그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쓰시면 됩니다. 정제염 같은 경우는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이것이 무슨 실험실에서 만들어낸 화학소금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바닷물을 이온 투과막으로 분리를 해서 그냥 소금만 빼낸 그냥 자연적인 과정으로 만든 소금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쓰고 제가 좀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소금은 용융소금입니다. 죽염도 사용했었고요. 소금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마트에서 파는 소금 중에서 깨끗한 소금, 좀 순도가 높은 소금을 잘 구매하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소화 흡수, 분해시키기가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용융소금이나 죽염 같은 경우는 칼에 비유를 하자면 쓱 지나가기만 해도 다 잘려지는 그런 미세하게 잘 자르고 분해시킬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과거에는 음식이 없어서 부족해서
못 먹었다면 지금은 어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걸 해독하고 배출을 해낼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영양 과잉 혹은 또 많은 정보의 과잉, 생각의 과잉, 열량의 과잉, 그래서 이런 과잉된 것들 속에서 필요한 것들은 취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밖으로 짜내고 배출하는 능력이 더 좀 중요해진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과 공기, 또 과거와 같지 않게 오염이 많이 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들도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있는 게 좀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찌꺼기를 짜내고 해독을 하는 능력이 어느 때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짠맛에 대한 인식이 그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짠맛의 힘 책을 출간한 게 2019년인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오면서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서 실천을 해보겠다. 근데 이 소금 부분에 있어서만은 거기에서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 짜게 먹으면 위장병, 성인병 아니냐. 근데 왜 소금 먹으라고 하냐. 다른 부분들에 대한 오해보다 이 소금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커서 정말 필요한 분들인데도 못 드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불필요하게 저염식 혹은 무염식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소금이 정말 인체에 해로운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다양한 논문과 외국 서적과 등등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찾아보면서 되게 좀 놀란 것이 그렇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더라는 거죠. 소금이 나쁘다는 것들을 찾아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단순한 소금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얽혀 있더라고요. 소금 하나의 모든 이 불건강의 혐의를 거기에다가 다 좀 몰아넣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 짠맛의 힘 책 나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소금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됐다. 소금을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소금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죠. 소금은 생존의 필수 물질입니다. 소금이 없이 숨 쉴 수도 없고 심장 박동을 일으킬 수도 없고 신경 전달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금이 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유지하고 조절하고 이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혈액의 70% 이상이 사실 수분이고요. 짠 물로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피도 짜고 우리 몸 구멍들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다 짠맛입니다. 눈물, 콧물, 땀부터 해서 다 짠맛이죠. 이 소금이 관여되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없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고 건강법을 많이 찾고 계신 여러 대사질환들, 고혈압, 당뇨, 치매, 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들, 원인을 알 수 없고 면역 억제를 시키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다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염증들에 또 다 이 소금이 꼭 필요하게 쓰입니다. 방광염, 치주염, 중이염,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등 뒤에 이렇게 염자가 붙어 있는 것들에는 특히 소금을 잘 사용하셨을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다양한 사례들 사실 많은데요. 가장 좀 흔한 사례 중에 하나는 이제 당뇨 관련된 고혈압, 혈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소금을 드시기 힘든 그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 짜게 먹으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고혈압 아니냐, 잘못된 인식이 있다 보니까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집안에 어떤 그런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병력이 있는 집들은 아예 그냥 무염 저염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신 집들이 많거든요. 이런 식단을 유지를 하다가 식구들이 다 같이 이제 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막 생겼던 거죠.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따로 또 소금도 챙겨 드시고 하면서 혈액이 맑아지고 오히려 이 혈액 이동이 잘 되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조절된 케이스들. 가장 많은 분들이 바로 어떤 좀 변화를 경험하시는 게 바로 이 소변 대변입니다. 밤에 화장실 야간요 때문에 자주 가다가 잠을 설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굉장히 좀 빨리 변화가 있죠. 이 소금이 짜내고 밀어내면서 찌꺼기를 밖으로 배출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단하게 변이 굳어가지고 이 변을 밖으로 짜내지 못하고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다가 거의 장절제 수술까지 앞두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좋아지신 사례들부터 해서 다양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짜게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실제로 과식을 하게 되는 상당수가 이 좀 염분 부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제 입이 심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그대로 심심한 거거든요. 입이 짭짤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아 뭔가 없나 하면서 냉장고 문 열었다 닫았다. 사실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몸에서 이 염분이 부족했을 때 나오는 반응들이거든요. 이 소금이 부족했을 때는 생존, 그러니까 생명 자체에 지장이 생깁니다. 목숨 걸고 이 염분을 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내 몸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급하게 이걸 채워야 되니까 거의 씹지도 않고 막 이렇게 폭식을 한다든지, 특히 야식, 특히 밤에 우리가 야식으로 주로 찾는 메뉴들이 뭐 짠맛이 나는 기본적으로 짭짤한 것들이 땡깁니다. 야식을 계속 하시게 되는 분들도 이 염분 부족일 가능성이 큰데요. 염분이 충분히 채워지면 땡기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과식을 안 하게 되고요. 식사를 하는 속도도 좀 천천히 하게 되고 야식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붓기가 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되고 불필요한 수분이 이제 몸에 가득 있는 거죠. 근데 이 소금 짠맛의 힘은 짜내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수분과 찌꺼기, 노폐물을 밖으로 짜내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내 몸이 그 짜내는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몸이 이제 굉장히 노폐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이게 살인지 부은 건지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과체중이라든지 또 몸이 무거워진다든지 그런 것에 좀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소금 잘 챙겨 드셨을 때 내 몸에 있는 찌꺼기들, 불필요한 노폐물들, 뭐 중금속 찌꺼기들 짜낼 수 있습니다. 3kg, 5kg 쭉쭉 빠지는 몸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